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고 지금 저는 합의체에서 이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두 번을 했는데 세 번째는 잡지 않고 있습니다. 곧 심리가 종결되고 바로 선고를 할 것이다. 아니면 한두 차례 더 심리를 하고 난 뒤에 선고를 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고를 하는데 이 파기환송을 할 것이냐, 또는 파기자판을 할 것인가, 또는 이 상고 기각을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무죄다 하는 것은 상고 기각, 검찰이 상고를 했으니까 그 상고 기각을 할 것이다. 그리고 파기 환송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은 지금 무죄다 된 것을 이걸 파기하고 고등법원에 보낸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죄로 다시 판단을 해라. 서울 고등법원을 보낸다는 거죠. 대법원에서는 법리 판단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형량은 따로 조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기자판이 있습니다. 파기자판. 이 파기자판은 대법원에서 이걸 파기해가지고 유죄로 보고 다시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형량까지 조정해가지고 고등법원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고등법원으로. 파기자판은 고등법원으로 내보내지 않고 대법원에서 바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장 빠른 것은 파기자판이다 하는데 지금 이 대법원에 뭔가 눈치를 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의혹이 있는 가운데 지금 전 대법관 재판 연구관을 했던 이충상 변호사가 이재명의 유죄 판결 때는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 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파기자판. 이게 문화일보에 오늘 본인이 기명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파기자판. 우리 옛날에 파기자판을 한 경험이 별로 없고 판례도 없다는 판례가 많다는 겁니다. 판례를 여러 가지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심, 2심 조사한 증거가 많기 때문에 다시 고등법원에 내려가서 고등법원에서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충분하게 시간 거쳐가지고 원래 633 원칙에 따라서 6개월, 3개월 해야 되는데 1, 2심에만 벌써 30개월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걸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또다시 내려보내가지고 그걸 고등법원에서 이걸 판단할 필요가 없고 대법원에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 이 후보의 당선과 관련해서 피선거권 박탈 유보 직결되는 양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기자판하셨고 파기환송해서 시간을 끌면 또다시 이 가지고 갈등 우리 사회의 분열 충돌 양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기자판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칼럼을 내놓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대법원이 신속히 진행하는 것은 선거법 재판을 선거범입니다. 선거범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서 신속히 하라고 하는 공직선거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이것은 공직선거법은 다른 법보다 빨리 하라는 겁니다. 만약 대법원이 1심과 같이 이재명을 유죄로 판단해서 고법 판결을 파기한다면 대법원이 자판, 스스로 판결을 할 것인지를 놓고 고법에 환송할 것인지를 놓고 살펴본다. 첫째, 이 사건은 그 소송 기록과 1, 2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서 판결하기 충분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그 판결만 보더라도 대법원에서 스스로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자판하기 충분하다는 겁니다. 1, 2심이 합계 9개월 이내 심리와 선고를 했어야 이 사건을 30개월 이내 걸렸다. 유무죄와 양형에 관한 더 사실을 심리할 것이 없다. 그래서 고법이 더 심리하려고 환송할 사건이 아니다. 고등법원에 보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충분히 했기 때문에. 둘째, 요즘 대다수의 논평이 대법원의 파기자판 양형 사례가 없다거나 극히 적다는 이유로 이 사건 역시 대법원의 파기자판 가능성은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파기자판의 양형은 사례가 있다.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항소심 판결 중에 폭행죄에 관해서 공소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하면서 선고유예 자판을 한 대법원의 85년도 판결이 있다. 그리고 강도상해죄와 강대추행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인데도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본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 것. 이것도 징역 3년 6개월의 양형을 내린 자판이 있는데 이 자판이 바로 2006년도에 있었다. 또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기각의 자판을 대법원에서는 75년도에 판결이 있다. 일본의 최고재판소의 여러 파기자판 양형 사례도 많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 피고인이 공직 후보로 된 적은 없기 때문에 이 사건에 꼭 맞는 판례가 없을 뿐이지 관련된 이 파기 자판은 있다. 그러니까 파기 자판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시면 설만들면 그게 비치게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한 거는 사례가 있었어야 했습니까? 사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당선이 유력한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법원이 파기 재판하지 않고 파기환송해서 이 3명의 하급심 판사에게 미루는 것 자체가 비겁하다는 겁니다. 헌법이 최고법원이라고 명시한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에서 대법관 12명이 재판하는 게 더 당당하고 타당하다는 겁니다. 대법원 소부에서 양형을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을 정도의 중대사를 하급심에 떠는 것은 더욱더 안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파기환송할 경우 판결 확정이 지연되고 여러 달 동안 진영의 대립과 갈등이 극심해진다는 겁니다. 또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대통령 불소추 특권 관련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지 큰 논란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민주당이 이런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면서 이 개별 사건 법률의 입법을 통한 방탄 개헌설. 이게 또 민주당의 이재명이 말하자면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이게 사건이 되면 또 방탄한다는 겁니다. 고등법원에 가서 또 계속 진행하게 되면. 그래서 개별 사건 법률은 강하게 위헌 추정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례인데도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그가 임명하는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의 주도로 그 헌재가 그런 법률을 합헌으로 결정하는 개헌성도 있다. 헌법재판관이 또 봐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 그러므로 대법원에 이 후보를 유죄로 판단한다면 환송 아닌 재판을 해야 된다. 고등법원을 보내지 말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라 하는 겁니다.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을 선고할 수도 있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할 수도 있다. 피선거인과 검사의 항소 기각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 1심 판결을 확정 지을 수도 있다.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충상 변호사인데 전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을 했던 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파기 재판을 해라.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이 이래 눈치 보고 저래 눈치 보고 지금 조기대 대법원장은 안에 행사도 외부 행사도 참석하지 않고 집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공식 행사도 취소해버리고 그만큼 자기가 단사함 저촉하지 않는다. 그런 쇼를 하지 말고 서신 있게 행사는 참석하고 그 소신 있게 이재명의 경우는 파기 재판, 유죄의 경우는 대법원에서 판단하겠다. 고등법원에 가면은 또 선거가 6월 3일인데 6월 3일에 훨씬 지나가지고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만약에 이재명에 대해서 판단을 당선되고 난 뒤에 판단을 못하게 할 것으로 있다. 못하게. 이게 이재명이다. 그러니까 빨리 대법원에서 판단해가지고 유무죄를 판단해라. 당선 무효형도 있고 또는 당선 관계없이 계속 이재명은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지금처럼 활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일이 그게 맞는지 2심에서 무죄고 됐는지 맞는지 이걸 고등법원을 미루지 말고 대법원에서 직접 판단하라. 이게 용기 있는 처사다. 그게 조희대가 할 일입니다. 그게 대법원이 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충상 변호사 아주 용기 있는 글을 썼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